요양원에 아버지를 맡긴 지 5개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걸 봤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아버지는 울지 않는 분이었죠. 비가 오던 날이었죠.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던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여기 요양원인데요. 처음 듣는 번호였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만으로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귀에 바짝 붙였어요. 아버님이 오늘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셔서요.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불과 5달 전 제가 직접 모시고 들어갔던 그곳이었어요. 잠깐만 계시는 거다. 몸 좀 회복되시면 바로 모셔온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5달이었어요. 생각보다 길었고 생각보다 무거운 시간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거실에 멍하니 서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8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눈물 보이신 적 없던 분이었죠. 어릴 때 기억나요. 제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눈물은 아무도 대신 닦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 무서워서 저는 더 크게 울지도 못했어요. 그게 아버지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힘들어 하신다고 했어요.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많이 힘들어 한다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죠. 저는 결국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은 막히고 있었죠.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어요. 왜인지 모르게 늦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짜증이 치밀었어요. 앞차가 조금만 늦게 움직여도 괜히 화가 났죠.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잘한 걸까? 요양원에 모신 선택. 그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제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그 질문을 저는 5달 동안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차 안에 울리는 와이퍼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그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괜찮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늘 괜찮다고 하셨죠. 그래서 더 불안했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요양원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죠. 그 문 너머에서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가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진짜 현실일지도 몰랐어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저는 결국 혼잣말을 했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죠.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요양원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자동문이 열리기 전 저는 한 발짝을 떼지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문을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결국 안으로 들어갔죠.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밖은 비가 와서 쌀쌀했는데 안은 이상할 정도로 포근했죠. 그런데 그 따뜻함이 왜인지 모르게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프런트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일어났어요. 따님이시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오늘 아버님이 조금 많이 우셨어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죠. 울으셨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눈물이라는 단어는 평생 연결된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죠.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은 너무 단순한데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직원이 조용히 앞장섰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긴 복도였죠. 양옆으로 문이 줄지어 있었고 그 문마다 누군가의 삶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TV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웃음소리도 들렸죠.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왜인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한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겁게 떨어졌죠. 문을 바로 열지 못했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서 있었죠. 그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집에 가야지. 작은 목소리였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소리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봤죠. 창가 쪽에 앉아 계셨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늘 크고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너무 작아 보였죠.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비가 내리는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아버지가 정말 울고 계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죠. 그 눈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안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체념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왔냐?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멀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가갔어요. 아버지 왜 우세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울고 있는 걸 그때 알았죠.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기서 버려진 거 아니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가장 오래 참아왔던 말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5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계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도요. 3.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죠. 나 여기서 버려진 거 아니지?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다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그 모습이 더 아프게 느껴졌죠.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죠. 아버지는 잠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웃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괜히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다.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괜히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으셨어요. 근데 말이다. 잠깐 숨을 고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고 나서 아무도 안 오더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겠다고 했던 약속. 바쁘다는 핑계로 2번, 3번 미루다가 결국 5달이 지나버렸죠.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걸요. 전화도 잘 안 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라.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인생은 뒤로 밀어두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잘못을 찾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요. 그게 너무 참담했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말을 꺼내다가 멈췄죠. 바빠서라는 말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지, 다들 바쁘지. 그 말이 더 날카롭게 들렸어요. 이해한다는 말인데 이해받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만지작거리셨어요. 근데 말이다. 다시 이어진 말은 더 조용했어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든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처음에는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 진작하지 못했는지, 왜 지금에서야 나오게 되는 건지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아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너도 살기 바쁘지. 그 말은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포기였을까요? 저는 그걸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알 수 있었던 건 하나였죠. 아버지가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저를 무너뜨렸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신 순간보다 그 이후에 제가 했던 선택들이 훨 더 큰 상처였다는 걸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5달 동안 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죠. 아버지의 너도 살기 바쁘지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깊이 찔렀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멀게 느껴졌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는데 마음은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5달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요. 전화로 몇 번 안부를 묻긴 했죠.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밥은 잘 드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 정도였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여기 계시면서 괜찮으세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때서야 알 것 같았어요. 답을 듣기가 두려웠던 거죠.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잠깐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여기 많이 힘드셨어요? 그 질문을 하는데 5달이 걸렸죠.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다. 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어요.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죠. 저도 그걸 보고 안심했었으니까요. 시설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근데 그 한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어요. 밤이 되면 잠이 안 오더라.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어요. 조용해서 더 그렇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조용해서 더 힘들다는 말.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낮보다 밤이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누워있으면 생각이 많아져.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전혀 담담하지 않았죠. 집 생각이 나고.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어요. 너희 생각도 나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며칠 있으면 데리러 올 줄 알았다. 그 말이 가슴을 찢었죠. 며칠. 아버지는 그걸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지. 기다렸다는 말.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어요. 아, 아닌가 보다 싶더라.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으려고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5달 동안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기다림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죠. 그래도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내셨어요. 전화라도 자주 오면 괜찮은데. 그 말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화조차 저는 자주 하지 않았으니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일 해야지 하면서 미뤘던 그 전화들. 그게 아버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이유였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요양원이라는 공간보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도요. 그날 저는 선택을 했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죄책감, 후회, 변명,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피하려고만 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5달 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던 그날이었죠. 그날도 이렇게 흐린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생활은 가능하셨어요. 다만 몇 번 넘어지신 적이 있었죠. 그게 문제였어요. 한 번은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고 그걸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됐어요. 그날 저는 정말 놀랐죠. 혹시라도 크게 다치셨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였어요. 더 늦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다. 그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설도 깨끗했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 나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죠. 그날 짐을 싸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별말 없으셨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으셨어요. 그 사진 기억나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찍었던 사진이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넘겼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던 길 아버지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셨죠.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 진짜 좋아요.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요. 잠깐만 계시는 거예요. 그 말 제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이라는 말. 그 말을 계속 강조했죠.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그걸 믿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동의가 아니라 포기였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입소 절차를 밟고 방을 배정받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죠. 저는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계속 되뇌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죠. 집에서 보던 모습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더 조용했고 더 작아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정리해드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금방 올게요. 그 말 아무렇지 않게 했죠.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천천히 와라.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괜히 보면 마음 약해질 것 같아서 그게 이유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주하기 싫었던 거였어요. 아버지의 감정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저는 선택을 했죠.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6. 그날 밤 이상한 말을 들었죠. 아버지 방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복도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깊게 숨을 쉬어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보호자분. 돌아보니까 아까 안내해주던 직원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급하게 닦았어요. 네.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요즘 상태가 조금 예민하셔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전에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단순히 예민하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원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또 내려앉았죠.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제가 묻자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누가 자기 물건을 가져간다고요. 순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건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그 사진이요. 사진. 그 단어에 머릿속이 번쩍했죠. 아버지가 가방에 넣었던 그 가족 사진이 떠올랐어요. 사진이 없어졌다고 계속 찾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방에 없나요? 저는 급하게 물었죠. 직원은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확인이 안 된다? 없어진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직원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인지 더 불안해하시고 누가 일부러 숨긴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그 생각이 스쳤어요. 사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나이도 있으시고 최근 기억도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더 그런 건가? 이런 생각들이 뒤엉켰죠. 그런데 그때 직원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근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제는 조금 이상한 말씀도 하셨어요.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죠. 어떤 말씀이요? 직원은 잠깐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밤에 누가 자기 방에 들어온다고요. 그 말이 복도 공기 속에 묻혔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들어온다고요? 직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뒤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현실인지 아버지의 착각인지 판단이 안 됐죠. 직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죠. 아버지가 착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 감정만은 분명했죠. 불안했어요. 이유 없이 그냥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불안의 이유를 직접 확인하게 되죠. 7.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죠. 그날 저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그 상태로 두고 집으로 간다는 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에게 부탁했죠. 오늘 잠깐 여기 있어도 될까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은 한데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그날은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잠든 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 작게 불렀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안 갔냐? 그 목소리가 어딘가 조금 달라졌어요. 낮보다 더 약해진 느낌이었죠. 오늘은 여기 있을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몇 번이나 뒤척이셨어요. 잠 안 오세요? 제가 물었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 오면 밤이 제일 길다. 그 말이 또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자정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였죠. 쉿. 아버지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져 있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왔어.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누가요? 저도 모르게 속삭였죠.
아버지는 문 쪽을 바라보셨어요. 문. 그 시선을 따라 저도 고개를 돌렸어요.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죠. 저는 다시 아버지를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문 손잡이가 살짝 움직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분명히 누군가 밖에 있었어요. 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갔죠. 그리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어요. 정말 아주 조금.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 틈 사이로 어둠만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몸이 굳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제 팔을 꽉 잡고 계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은 잠깐 그렇게 열려 있다가 탁! 다시 닫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이 방을 노리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사라진 건 사진 하나가 아니었죠. 문이 다시 닫힌 뒤에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방 안은 조용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제 팔을 붙잡고 계셨어요. 맞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혹시 없어지는 게 사진 말고도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있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듯이 말씀하셨어요. 시계 하나, 안경, 약통도 한 번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다시 생긴다는 말이 이상했죠. 다시 생겼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지나니까 다시 있더라.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들렸어요. 단순한 도난이라면 다시 돌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훔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 혹시 누가 자주 들어오는 시간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밤이다. 다들 자고 나면. 역시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었죠. 깔끔했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랍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옷이 조금씩 뒤집혀 있었죠. 누가 일부러 건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그 사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며칠 전이다. 밤에. 그 말에 저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진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사진이 목적이었죠. 그럼 왜 하필 그 사진일까? 저는 가방을 열어봤어요. 아버지가 가져오셨던 짐들이 들어 있었죠. 옷, 수건, 작은 물건들. 그리고 그 안쪽에서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어요.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죠. 아버지는 그걸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으셨어요. 그건 왜?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건 목소리가 낮아졌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주변을 한번 보시더니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진 뒤에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제 눈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문서가 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어요. 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전에 몰래 사둔 땅이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 없었거든요. 그걸 사진 뒤에 숨겨놨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밤마다 방에 들어오고 물건을 뒤지고 사진을 노리고 있었던 이유. 그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어요. 찾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땅 문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아버지는 평생 이걸 숨겨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 말은 곧 범인은 멀리 있지 않다는 뜻이었죠. 9.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땅 문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그걸 사진 뒤에 숨겨두셨다고요. 저는 숨을 고르면서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그거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있다. 그 말에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누군데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 오빠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오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전에 술 한잔하다가 내가 괜히 말했지.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떨어졌어요. 오빠, 저와는 연락이 거의 끊긴 지 오래였죠. 가족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와도 자주 부딪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 문제로 몇 번 크게 다툰 적도 있었죠.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빠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네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한 걸음 물러나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설마. 그런데 설마가 아니었어요. 오빠라면 이걸 노릴 이유가 충분했어요. 돈.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언제나 그거였으니까요. 아버지, 오빠가 여기 온 적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깐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한 번 왔다. 그 말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언제요? 한 달쯤 됐다. 저는 계산해 봤어요.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겹쳤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았죠. 요즘 돈 좀 필요하다더라.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없다고 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달라지더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가 맞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가 어떻게 밤에 들어와요? 요양원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특히 밤에는 더더욱요. 아버지도 그 부분은 생각 못 하신 듯 했어요. 그러게. 그 한마디였죠. 그 순간 저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오빠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누군가 안에서 도와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더 현실적이었어요. 직원, 혹은 이곳에 있는 누군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아버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지켜볼게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작은 희망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그래,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무언가를 밝혀내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선택이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10. 그날 밤 저는 숨을 죽였죠. 방 안불을 껐어요. 일부러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커튼도 반쯤 쳐놨죠. 밖에서 보면 완전히 잠든 방처럼 보이게요. 저는 문이 보이는 위치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희 둘 다 눈을 감고 있는 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잠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쿵쿵.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아버지의 숨소리도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긴장된 숨이었죠.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또 그 소리가 들릴까 봐요. 그리고 딸깍 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소리였죠.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멈췄어요.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크게요. 틈 사이로 어둠이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군가 확실히 들어오고 있었죠.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익숙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더 소름 돋았죠. 그 사람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살짝 열린 상태로 두고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곧장 서랍 쪽으로 향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 온 게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반복했던 행동이었죠.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사각,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죠. 아버지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그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주 조금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죠. 어둠 속이었지만 형체는 분명했어요. 키, 체형, 움직임.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믿기 싫었죠. 그 사람은 서랍을 뒤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처럼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침대 쪽으로, 저와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대로 들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달빛이 살짝 들어오면서 그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눈을 완전히 뜰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요. 오빠. 제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사람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당황도 아니었고 놀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들켜버렸다는 짜증에 가까운 눈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서 있었어요. 10일. 오빠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오빠.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오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 있었죠. 잠깐의 정적. 그리고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깼냐? 그 말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오빠는 한숨을 내쉬듯 말했어요. 뭐 하긴 찾는 거지.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뭘 찾는 건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었죠. 오빠는 잠깐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너도 알잖아.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와서 밤마다 물건 뒤지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말이 점점 빨라졌죠. 오빠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야, 시끄럽게 하지 마. 그 말이 더 화를 돋았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 목소리가 커졌죠. 그때 침대 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라. 아주 약한 목소리였어요. 저랑 오빠 둘 다 순간 말을 멈췄죠.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오빠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낮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슬픔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었죠. 그건 분명한 실망이었어요. 너,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걸 찾냐? 오빠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똑바로 마주봤죠. 그럼 뭐하러 왔겠어? 그 대답이 너무 차가웠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내 거 아니다. 그 말에 오빠가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아버지 거니까 결국 우리 거지. 그 한마디,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오빠를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 나가. 짧게 말했죠. 오빠는 저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야, 너는 끼어들지 마. 그 말에 저는 한 발 더 나갔어요. 여기서 끼어드는 사람이 누군데? 아버지 방이야, 여기. 오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됐고, 그거 어디 있는지만 말해. 끝까지 그거였어요. 돈.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없다. 오빠가 바로 반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 목소리가 거칠어졌죠. 분명 숨겨놨잖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없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짜증에서 분노로요. 끝까지 이럴 거야? 그 말과 함께 오빠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아버지 앞을 막아섰어요. 그만해. 짧게 말했죠. 오빠는 저를 노려봤어요. 비켜. 그 말 명령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비켜.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오빠와 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걸 제대로 듣지 못했죠. 12. 그날 아버지는 다시 울지 않으셨죠.
오빠와 제가 서로를 노려보던 그 순간이었죠. 그만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번엔 달랐어요. 낮고 단단했죠. 저랑 오빠 둘 다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아까까지 거칠던 숨이 이상하게도 점점 가라앉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침대에서 조금 더 몸을 일으키셨어요. 둘 다 거기 앉아라. 그 말 예전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단호하고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죠. 저도 모르게 앉았고 오빠도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앉았어요. 방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죠. 아버지는 우리를 번갈아 보셨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가 치웠다. 순간 오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그 문서 없다. 오빠의 표정이 굳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졌어요. 어디 숨겼어? 그 말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조금 크게 말씀하셨어요. 없다고 했다. 방안이 울릴 정도였죠. 오빠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숨을 고르시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가셨어요. 그거 다 정리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리요? 제가 물었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전에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에 기부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오빠도 저도 같은 반응이었죠.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다 넘겼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죠.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장난해? 그게 얼마짜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했다. 그 한마디. 오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똑바로 보셨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다 봤다. 그 말에 오빠의 얼굴이 굳어버렸죠. 아버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친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난 이제 됐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참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터졌죠. 아버지 죄송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라는 걸요. 오빠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죠. 그날 밤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눈물도 보이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된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짧게라도 전화도 꼭 드렸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집밥을 가져갔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아버지는 예전처럼 말수가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작게 웃으실 때가 있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하죠. 사람은 돈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무너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었다는 것도요. 그날 아버지는 다시 울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